안녕하세요, 피도입니다. 연출, 촬영, 편집 혼자서 다 해보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업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제가 사용하는 작업 영역인데요. 저는 소스 패널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 패널로만 영상을 확인합니다. 대신 다른 패널을 여유있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20여 년 전에는 지금처럼 모니터가 크지도 않았고 옆으로 길지도 않았잖아요. 4:3 비율의 작은 모니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봐야 하는 프리미어를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스 패널을 없애고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패널, 프로그램 패널, 도구 패널, 타임라인 패널, 오디오 미터 패널을 놓고 사용을 했고요. 그게 버릇이 됐는지 지금까지 비슷한 구성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가 커지고 해상도도 좋아졌지만 역시 중요한 건 위에 나열한 패널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패널들을 중심으로 개인 취향에 따라 부수적인 패널들을 배치해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 상황별로 작업 영역을 따로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 정말 편하겠죠? 상단에 보시면 프리미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작업 영역들이 있습니다. 색상, 효과, 그래픽, 오디오. 하나씩 눌러보시면 이름에 맞는 작업을 하기 편하게 패널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작업 영역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색상은 색과 관련된 작업을 할 수 있는 루메트리 컬러 패널이 크게 활성화됩니다. 이쪽에 있죠? 색 보정과 명암 등을 조절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쪽에는 루메트리 스코프, 효과 컨트롤, 오디오 클립 믹서가 있네요. 밑에는 마커도 있고 작업 내역도 있고요. 그리고 효과는 이펙트 작업을 하기에 적합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효과 패널은 여기 있고요. 그 밑에 다른 패널들도 보이죠? 기본 그래픽, 기본 사운드, 루메트리 색상, 라이브러리 등이 있고요. 그 다음은 그래픽입니다. 에센셜 그래픽 패널이 크게 자리한 구성인데요. 모션과 그래픽 템플릿 적용 수정에 적합한 구성입니다. 왼쪽에는 아까 봤던 패널들이 똑같이 자리를 잡고 있네요. 다음은 오디오 작업 영역입니다. 오디오 클럽 믹서 패널과 에센스 사운드 패널이 눈에 띄는 구성입니다. 역시나 다른 패널들도 보이고요. 그 외의 작업 영역은 한 번씩 눌러보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숨겨져 있는 작업 영역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프로덕션, 라이브러리, 어셈블리, 편집 등이 있네요. 여기 보이는 피더 편집과 피더 자막은 제가 저장을 해놓은 작업 영역입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특정 작업 영역에는 특정 패널 한두 개 정도가 크게 활성화되는 것 빼고는 크게 차이점이 없어요. 그래서 그 특정 패널들을 자신이 쓸 작업 영역에 배치하면 작업 중에 다른 작업 영역을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겠죠? 그 점을 고려해서 제가 저장해 놓은 피더 편집이란 작업 영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을 좌상단에다 놓고요. 그 옆에는 효과 패널과 효과 컨트롤 패널을 그룹화 시켜놨습니다. 그 옆에는 프로그램 패널, 그 옆에는 루메트리 색상 패널과 에센셜 그래픽 패널, 그리고 그 옆에는 오디오 트랙 믹서와 기본 사운드 패널이 그룹화되어 있고요. 하단에는 면적이 작은 툴 패널과 오디오 미터 패널을 양쪽에다 놓고 가운데 타임라인 패널이 길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타임라인 패널 긴 게 정말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구성해 놓으면 웬만한 작업은 작업 영역을 바꾸지 않고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업 영역을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모든 패널은 패널 이름이 있는 부분을 드래그해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없는 패널 같은 경우에는 패널의 상단을 드래그하면 되고요. 효과 패널을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이름 있는 부분을 드래그해서 다른 패널 쪽으로 가져가면요, 사각형의 테두리가 있는 모양이 생깁니다. 이 모양은 그 패널의 어느 부분에 옮길지를 물어보는 모양인데요. 먼저 가운데 사각형에 드롭을 하면 그룹화를 시킵니다. 프로젝트 패널과 효과 패널이 그룹화가 됐죠. 다시 한번 효과 컨트롤 패널 쪽으로 가운데다 드롭을 하면 두 패널이 그룹화가 됐고요. 그룹화를 시킬 수 있는 위치는 가운데 말고도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다시 드래그해서 가운데 말고 위쪽 테두리 말고 그 위에 놓으면은 그룹화가 되죠. 가운데와 이 윗부분의 차이는요, 윗부분은 그룹화 시킬 때 옮긴 패널을 제일 앞에다가 배치를 하고 가운데다 놓으면 뒤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테두리는 패널의 오른쪽에 위치하라는 뜻이고요. 프로젝트 패널 오른쪽에 효과 패널이 옮겨졌죠. 왼쪽은 왼쪽으로 옮기라는 뜻이고요. 자, 아래는 아래쪽, 위는 위쪽이고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저렇게 옮기다 보니까 크기들이 좀 이상해졌죠? 크기를 한번 조정을 해볼 텐데요. 패널과 패널의 세로 경계선에 가면요, 마우스 포인터가 바뀌고요. 이 모양은 좌우로 크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로 경계선에 가도 바뀌고요.
이 부분은 상하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가로 경계선과 세로 경계선이 교차하는 지점은 이렇게 가로와 세로를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두고 그렇고요. 그러면 만약에 프로젝트 패널, 효과 패널, 프로그램 패널 등이 지금 상단에 일렬로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 위쪽으로 옮길 수는 없을까요? 효과 컨트롤 패널을 드래그해서 위쪽 테두리 위에 그룹화 시키는 테두리, 그 위에 작은 공간 보이시죠? 여기다 놓으면 녹색으로 바뀌는데요. 길게 바뀌었죠? 여기다가 드롭을 하면 그 위쪽 전체적으로 크게 자리를 잡습니다. 크기를 조정을 해볼게요. 2열이었던 배치가 3열이 됐죠? 가로로 길게 배치를 했으니까 세로로 길게 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래그해서 왼쪽 테두리 옆에 녹색 길게 나오죠? 여기다 드롭. 그러면 왼쪽 길게 배치가 됐죠? 크기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패널을 이동하고 크기를 조정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작업 영역을 만드시면 됩니다. 다시 제가 만들었던 작업 영역으로 돌려놓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메뉴 버튼을 클릭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름 위에서 오른 클릭을 하시면 메뉴가 뜹니다. 여기서 저장된 레이아웃으로 재설정을 누를게요. 제가 저장해놨던 그 당시 배치로 돌아갔습니다. 메뉴에서 이 작업 영역의 변경 내용 저장은 현재 선택된 작업 영역의 수정한 부분을 저장하는 거고요. 자신만의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싶을 때는 새 작업 영역으로 저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클릭한 다음에 이름을 입력을 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저장이 됐죠? 자, 그리고 메뉴의 가장 마지막 작업 영역 편집은요. 작업 영역 바에 보여질 작업 영역과 감춰질 작업 영역, 그리고 순서를 설정하고 필요 없는 작업 영역을 지울 때 사용합니다. 방금 저장했던 무제 작업 영역을 한번 지워볼게요. 메뉴에서 작업 영역 편집을 클릭을 하면 대화 상자가 뜨죠? 이 대화 상자에서 막대 부분은 바에 보여지는 작업 영역이고요. 내려보시면 오버플로 메뉴는 감춰진 작업 영역을 표시하는 겁니다. 먼저 무제 작업 영역을 클릭을 하면 삭제 버튼이 활성화가 되죠? 클릭해서 지우겠습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저장한 작업 영역은 지울 수 있지만 기본으로 제공되는 작업 영역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순서도 한번 바꿔볼게요. 피더 편집과 피더 자막을 앞쪽으로 옮겨보겠습니다. 그냥 잡고 드래그해서 올리시면 돼요. 쉽죠? 감춰진 작업 영역도 이렇게 드래그로 올리시면 됩니다. 프로덕션 한번 올려볼게요. 자, 그리고 확인. 피더 편집과 피더 자막이 이동을 했고 프로덕션 작업 영역이 보이죠? 작업 영역 편집은 메뉴에서 말고도 이 버튼을 누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밑에 있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패널 메뉴를 살펴보겠습니다. 각 패널에는 메뉴 버튼이 있는데요. 프로젝트 패널에도 있죠? 효과 패널, 효과 컨트롤 패널. 메뉴 내용은 패널마다 달라서요. 공통된 기본 메뉴들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효과 패널에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 위에 있는 4가지가 기본 공통 메뉴인데요. 패널 닫기는 클릭하시면 패널이 없어집니다. 효과 컨트롤도 패널 닫기 없어졌죠? 없어진 패널을 다시 꺼내려면 상단 메뉴 창에서 해당 패널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효과 그리고 효과 컨트롤이죠. 2개가 다시 생겼네요. 이 방법 말고도 저장해놨던 작업 영역으로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저장된 레이아웃으로 재설정. 다시 돌아왔죠? 두 번째 패널 분리는 그 패널을 독립된 패널로 분리시킵니다. 효과 패널에 패널 분리를 누르면 이렇게 창이 돼서 분리가 되죠? 듀얼 모니터 쓰시는 분들이 필요한 패널을 분리해서 서브 모니터로 세팅할 수도 있겠죠? 닫고 메뉴 말고도 사각형이 생기지 않는 부분으로 드래그하면 이렇게 독립된 패널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잡아서 제일 아랫부분으로 놔볼게요. 여기 생겼죠? 이렇게. 근데 프리미어는 보통 전체 창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각형이 생기지 않는 범위로 옮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메뉴를 쓰시는 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닫고 재설정할게요. 다음은 그룹의 기타 패널 닫기입니다. 그룹화되어 있는 패널에서 해당 패널을 제외한 다른 패널들을 닫습니다. 누르면 효과 컨트롤 패널이 없어졌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널 그룹 설정입니다. 패널 그룹 설정에는 서브 메뉴가 몇 개 있는데요. 이것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재설정부터 할게요.
자, 설정에서 패널 그룹 닫기. 패널 닫기는 하나의 패널을 닫는 거지만 패널 그룹 닫기는 그룹화되어 있는 패널을 전부 닫습니다. 효과 컨트롤이 없어졌죠? 재설정하고 메뉴에서 다음은 패널 그룹 도킹 해제입니다. 해당 패널 그룹을 독립된 패널 그룹으로 분리를 시킵니다. 효과 컨트롤 패널이 이렇게 분리가 됐죠? 패널 분리는 단일 패널을 대상으로 하고 패널 그룹 도킹 해제는 패널 그룹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 지우고 재설정할게요. 다음은 패널 그룹 최대화입니다. 클릭을 해보시면 해당 패널이 전체 화면으로 바뀌어요. 해당 패널 또는 패널 그룹을 전체 창으로 작업을 할 때 정말 좋은 방법인데요. 꽤 자주 쓰이니까 익혀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축키는 물결 마크고요. 이렇게 이쪽도 단축키까지 배정된 걸 보면 다른 메뉴들보다는 자주 쓰인다는 걸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은 스택 패널 그룹입니다. 눌러보시면 패널이 이렇게 층 구조로 바뀝니다. 클릭하면은 활성화 시킬 수 있고요. 보시면 효과가 활성화되면 효과 컨트롤은 비활성화되죠. 효과 컨트롤을 활성화하면 효과가 비활성화되고, 메뉴에 보시면 스택의 단독 패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체크가 해제가 되면 여러 패널들을 동시에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효과 패널 활성화됐고요. 효과 컨트롤 패널도 활성화됐죠. 근데 스택의 단독 패널이 체크가 되어 있으면 하나의 패널밖에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자, 원위치로 돌려놓고요. 마지막은 작은 탭. 클릭해 보시면 이런 부분이 조금 커진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시 설정, 작은 탭 체크. 좀 작아졌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름이 조금 작아지고 커지는 건데 작업 공간을 조금이라도 늘리려고 하는 걸까요? 왜 있는지 이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재설정하고요.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프리미어의 작업 영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연습 많이 하셔갖고 자신만의 멋지고 효율적인 작업 영역을 만들어 편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지금까지 피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